손으로 이렇게 처음에 돌리시는데요. 다음부터는 병을 돌리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준연의 와이닝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여러분들께 좀 특별한 와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지금부터 도준연의 와이닝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스파클링 와인은 기포가 있는 발포성 와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걸 스파클링이라고 하지 않고 비노 스푸만테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스푸마는 거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거품이 많이 나는 강발포성 와인을요 비노 스푸만테라 그러고 약발포성 와인을 비노 프리산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탈리아 북부 지역에 유명한 발포성 와인들이 있는데요. 4개의 스푸만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피에몬테 아스티. 두 번째, 롬바르디아의 프란차코르타. 세 번째, 에밀리아의 람브루스코. 네 번째, 베네토 지역에서 유명한 프로세코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스푸만테가 바로 베네토 지방에서 가장 유명한 프로세코라는 발포성 와인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이걸 이제 샴페인이라고 부르고 이탈리아에서는 스푸만테라고 부르는데요. 나라마다 유명한 발포성 와인들이 있는데 프랑스와 이 이탈리아의 차이를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샴페인, 샹파뉴 지방에서 만들어진 것들, 이것들을 이제 보통 우리가 샴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지방 이름을 그 와인의 이름에 붙여주게 됩니다. 프로세코도 그 지역 이름이 프로세코였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나오는 이 포도 종이 프로세코라는 포도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서 같은 종으로 발포성 와인들을 만들어내니까 이탈리아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2009년에 품종 이름을 글레라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시킵니다. 프랑스에서는요 발포성 와인을 말할 때 전통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전통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1차 발효를 마친 이 와인들을 병입을 합니다. 병입을 해서 그 안에서 2차 발효를 일으켜가지고 기포를 얻어내는 방법이 바로 이 전통 방식이고요. 베네토 지역에서 나오는 이 프로세코들은 대부분 다 1차 발효가 마치면 스테인리스 실린더에 넣어서 거기서 바로 2차 발효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인력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이 프랑스 방식에 비해서 시간도 적게 걸리고 인력도 많이 축소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겠죠. 그래서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스파클링 와인과 이탈리아 스파클링 와인의 큰 차이점은 전통 방식이냐 가격이 높냐, 현대 방식이냐 가격이 적정하고 맛이 괜찮으냐, 이렇게 크게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같이 이 에티켓터를 한번 들여다 보시겠습니다. 루체리라고 적혀 있고요. 그래서 이 루체리 회사에서 만든 프로세코이고요. 발도비아데네라고 적혀 있죠. 바로 이게 지명 이름입니다. 이 발도비아데네는 베니스에서 50km 정도 떨어진 언덕이 아주 아름다운 그런 지역입니다. DOCG라고 적혀 있고요. 드라이라고 적혀 있는데 바로 이 드라이가 조금 당도 면에서는 가장 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보다 덜 달다, 중간으로 달다 이렇게 하는 거는 엑스트라 드라이, 그리고 완전히 달지 않다 이거를 바로 브룻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드라이는 식사를 하실 때 단 음식이나 매콤한 음식과 상당히 매칭이 된다고 알려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1.5%의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이런 스푸만테들은 보통 11% 정도 이상의 알코올을 함유해야 스푸만테라고 보통 불러주고, 그리고 병 안의 기압이 보통 5.5기압 정도 된다고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샴페인을 너무 흔들어 버리면 열었을 때 바로 위로 분출되는 그런 모습을 보시게 되는데, 그렇게 하실 때가 있겠지만 코르크 마개 때문에 눈을 다칠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용히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따지죠. 자, 이렇게 껍질을 벗겨내고 난 다음에 철사가 이렇게 꼬여 있는 걸 보시게 되는데요. 병 안에 기압이 5.5기압 정도 되기 때문에 철사로 막아 놓지 않으면요 바로 펑 위로 터지면서 코르크 마개가 날아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따실 때 왼손은 이렇게 위를 잡아 주셔야 되고요, 왼쪽으로
돌리면 벌써 이게 압력이 느껴집니다. 제 손에 이게 튀어 올라오려고요. 이게 압력이 느껴지는데요. 바로 따시면 안 되고요. 살짝 한 15도 정도 눕히시는데 그 전에 먼저 이 철사를 제거한다고 보통 생각하시잖아요. 이걸 제거하려고 손을 내려놓는 순간 위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약간 15도 정도 눕혀놓은 상태에서 돌리셔도 되는데 다음부터는 병을 돌리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놀랍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오늘은 조용히 한번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터져가지고 살짝 원래 살짝 이렇게 해서 뽕 소리가 나야 되는데 자 이렇게 샴페인이 이제 뜯어졌는데요. 먼저 여러분들께 한번 한 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따로 내시면 가장 적당한 용량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볼이 좁은 걸 사용하게 되냐면요. 바로 이 안에 이 기포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 프로세코가 이 기포가 위로 올라와서 와인 수면에서 터지게 되거든요. 그때 향이 막 나게 돼요. 그런데 넓은 볼잔은요, 기포가 원활하게 돌아다니지를 못합니다. 좁은 부분에서만 저희들끼리 이렇게 받고 저희들끼리 생성이 되어가지고 막 올라가게 되는데 이 활성화 때문에 더 향이 나고 즐기시기에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와, 향이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스예요. 드라이기 때문에 단맛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주스입니다. 엄청 맛있습니다. 이거는 안 좋아하실 분이 거의 없다고 생각돼요. 아, 나는 진짜 단 거 너무 싫어, 이런 분들 외에는요, 이게 그렇게 달지도 않고 향이 있는 데다가 과일을 그냥 마시는 것 같아요. 진짜 과일즙을 그대로 마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청량감이 있거든요. 이 기포 때문에 그 청량감도 있고, 그리고 약간 라이트한 느낌이 있어서 묵직하지도 않고, 아, 진짜 맛있습니다. 이 프로세코만 드셔도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됐잖아요. 크리스마스에 이탈리아 사람들, 특히 이 북부 사람들은 뭘 먹느냐? 바로 이 파네토네와 이 판도로를 먹거든요. 먼저 이 파네토네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파네톤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빵 조각이라는 뜻이에요. 이 파네토네의 원래 원천은 어디까지 가냐 하면요, 바로 로마까지 가게 돼요. 로마에서 그 당시에 계란이라든지 밀가루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빵을 만들어 가지고 이 빵을 꿀에 찍어 먹는 습성이 있었어요. 이 꿀이라는 건 귀족들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꿀을 찍어 먹는 게 발전이 되어서 지금의 이 파네토네가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이 파네토네는 삼봉우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알프스 산에 눈 덮인 모양으로 이렇게 위에다가 이제 설탕을 넣어서 알프스의 눈 덮인 산의 모습을 이렇게 하기도 한다고 알려진 빵입니다. 이 파네토네는 라임이 들어가기도 하고 레몬 껍질이라든지 오렌지 껍질을 이 설탕에 절인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과일 향들이 이 빵에 묻어서 같이 나오는 그런 독특한 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밀라노에서 나온 빵이고요. 이게 판도로라는 빵입니다. 빵이라는 거고요. 도로가 황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빵 색깔 자체가 황금색이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란을 많이 넣어가지고 황금색의 모양이 보이는데, 이 빵은 언제 만들어졌냐면 스칼리제로라는 베로나의 군주가 있었어요. 그 군주가 크리스마스 때 이 빵처럼 생긴 걸 만들게 되는데 그 빵이 바로 나달린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베로나에는 나달린이라는 전통빵이 있는데 그게 성장해서 이제 판도로가 됐고요. 성탄절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판도로는 팔각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수가 태어난 걸 동방박사들에게 알려준 게 바로 이 별이잖아요. 그래서 이 별과
상당히 관계가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저도 많은 유튜버들이 하는 대로 언박싱이라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언박싱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요. 여기서부터 한번 열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알프스 산 봉우리 모양처럼 생겼죠? 와, 향이 되게 독특한 향이 나요. 과일과 이 빵에서 나온 그 독특한 향이 어울려가지고요. 지금 위에 보면 건포도라든지 말린 오렌지의 껍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바로 파네토네인데요. 만약에 이게 뭐 2명밖에 안 되고 2사람이나 아니면 혼자 드시는데 그렇게 드시게 되면 위에 껍질 부분을 다 뜯어 드시면 안이 나중에 놔두면 이렇게 건조해져서 다음에 먹었을 때 이렇게 폭신폭신한 느낌이 없거든요. 그럴 때는 보통 안부터 중간부터 잘라서 드시고 붙여 놓으면 돼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드러내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드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두시면 바깥이 이렇게 싸져 있기 때문에 안이 계속 촉촉한 상태로 드실 수 있어요. 건포도가 과일들이 말린 과일들이 내부 한번 보여드릴까요? 내부가 이렇습니다. 안에 말린 과일들이나 아까 말씀드린 오렌지나 레몬의 껍질을 설탕에 절인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뜯어서 와. 자, 이제 빵도로, 여기 보시면 빵도로 디 베로나라고 적혀 있습니다. 밀라노 빵을 드셨고 베로나 빵을 한번 드셔보시겠습니다. 눈처럼 이렇게 곱게 갈려있는 가루설탕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게 바로 팔각 별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잘라서 드시고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다음에 드실 때 굉장히 보관이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별이 이렇게 가서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가 탄생한 곳까지 인도해줬다고 하는 그 별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분위기 좀 내려고 프로세코를 준비했고 이 프로세코와 가장 맞는 나탈레 성탄절 때 같이 먹는 빵 2개를 준비했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금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고 있잖아요. 긴 터널을 지나고 있어서 즐거운 일이 없을 수도 있고 굉장히 답답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준비한 이유는 긴 터널 후에는 항상 밝은 빛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힘내시고 조금만 더 잘 버티셔서 찬란한 빛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시기 바랍니다. 살루테! 메리 크리스마스!